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카테고리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공계 진로 상담을 위해서 제가 스페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로 상담에 관한 부분은 맨 끝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그냥 빨리 감기 해서 넘어가시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보시더라도 꼭 끝부분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책 제목이 우주를 즐기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천문우주기획이라는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제목은 아주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한 페이지도 못 읽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바로 다 이제 수식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런 희한한 책을 썼느냐? 집필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 물리학, 천문학을 한 맥락에서 보여주는 어떤 꿈의 교과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은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천문학 같은 과목을 전부 독립된 과목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같은 얘기라는 생각들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보면은 이해하기도 쉽고 공부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그 한 맥락에서 보여주는 교과서, 그 다음에 우주를 즐기려는 일에 지름길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야 나도 E는 mc제곱은 좀 알고 싶다, 그게 뭐냐, 뭐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교육열이 높아서 문과나 이과나 하여튼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더구나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합해서 공부하게 되면 일단 숲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없으면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헤매는 겁니다. 그냥 이런 나무도 만나고 저런 나무도 만나고 길을 잃거든요. 근데 우리가 숲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름길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효과적인 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과와 이과 사이의 장벽을 좀 허물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또 이 책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철학을 즐기는 지름길, 뭐 마치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책이 있으면 저는 얼른 사서 볼 겁니다. 그래도 다 이해하신 분들이 이렇게 쉽게 정리해주는 책이 있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물론 입문책은 어느 분야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엮어서 보여준 책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꿈의 교과서는 절실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학문도 융합하는 세상입니다. 더더구나 그 이공계 그 수학, 물리학, 천문학을 이렇게 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당장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은 기본적인 미적분에서 출발했습니다. 요즘은 뭐 고등학교 인문계에서 아마 미적분을 다 안 가르치는 모양인데 이 당시에는 다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다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는 미적분이 뭐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 x제곱을 미분하면 2x, 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미적분을 알면 이 책은 일단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읽어서 알 수 있는 책이 되도록 기술했습니다. 이 읽어서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특히 이런 책은 이렇게 뭐 꼭 짜깁기 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뭐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안에 어떤 그 맥락이 있습니다. 제 책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더라고요. 최단 시일 내에 일단 숲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미적분만 알고 있어도 이 책을 보면 물리학, 수학, 천문학이 대충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좀 알 수가 있어요. 제 제자 송유근이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책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근이가 이 책을 가져가 가지고 그 공부를 했는데 아주 너덜너덜하게 되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아이를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독자들은 과학자가 될 꿈을 가진 고등학생들, 뭐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건 저도 아는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이정표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이거 깨우쳐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헤매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벌죠. 그 다음에 특히 우주와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예를 들어 천문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물리학을 전혀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예. 뭐 수학까지 하면 더욱 좋죠. 그래서 우주와 관련된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도 통합적인 시각을 줄 수 있고, 특히 재충전이 필요한 중등 과학교사들, 선생님들이 2개를 알고 하나를 가르치는 거하고 5개를 알고 하나를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죠. 뭐가 다르도 다릅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고 싶어서, 특히 과학에 입문하는 아이들한테 백지장에 처음 그 써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입문하는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뭐 저 변호사다, 미적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공에 무관하게. 그래서 미적분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가지 않은 길, 이과 이공계는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건가, 그런 걸 알기에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참고로 제가 참고한 책은 없습니다. 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주 자부심을 갖고 만들었는데 이 책이 한 번에 1000권씩 찍었어요. 사실 이 천문우주계획이라는 출판사가 이렇게 출판 전문 회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천문우주 전문 회사죠. 그런데 책이 찍는 족족 다 팔렸어요. 계속 더 찍을 참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천문우주기획이라는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그냥 망연자실 그냥 원고를 방치했습니다. 이 책을 방치했고 이 책은 이제 더 이상 시중에 없습니다. 완전히 절품이 됐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내가 이 책 가지고 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냐, 차라리 이 내용을 다 그냥 오픈해 버리자. 그래서 네이버하고 얘기가 잘 돼서 그 네이버에 그 수학 산책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네이버 캐스트에. 거기에 수학 파워워킹이라는 꼭지로 가지고 제가 거기 12번에 걸친 그걸 넣었습니다. 강좌를 다 넣어버렸어요. 저 보고 싶은 사람 보게 공개하자. 그래서 뭐 조회수가 뭐 1번 같은 거 거의 10만에 가깝네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댓글들을 보니까 책으로 내달라 이거예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는 책이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네이버는 뭐가 불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장 6장을 기술하다가 앞에 3, 4장에서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있다 하면 그게 안 돼요. 책은 이렇게 넘겨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학생들이 꼭 책으로 내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네이버 캐스트는 한계가 있어요. 그 현대 그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물리학 같은 것은 그 수식으로 여기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겠어요, 사실.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다시 또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었어요. 한번 댓글 직접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책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수준이 하나 낮은 책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의 미적분을 이용한 물리의 운동, 일단 천문학은 둘째 문제고 수학의 미적분을 이용한 물리,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뛰어난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공대 1학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생이라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 정말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나 이런 친구들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면 일반고에서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거나. 요 내용이 이공계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요 지식이 없이 계속 이공계에 남아있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고 자기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공계도 좀 수학을 덜 쓰는 분야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체로 제가 아는 자연대, 공대에서는 이 정도 지식이 없으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2012년에 자비로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막연하게 이 정도 내용은 동영상으로 남겨놓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남겨놨는데, 제가 만든 동영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했나 기특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스페셜을 만들었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을 보고 이제 또 많은 고3 학생들이 이제 또 뭐 갈팡질팡하고 뭐 자기가 잘하는 전공을 찾아서 여러 가지 책을 뒤져보고 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 시기에 이걸 만들게 됐어요. 이공계 진로 결정에 참고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거의 다 이해를 못해도 난 어차피 내년까지는, 즉 대학교에 진학해서 1학년까지는 이 정도는 나는 어차피 자신 있다. 그러면은 이공계 가셔도 됩니다. 예, 근데 도저히 모르겠더라.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서는 난 자신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면요,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물론 뭐 시행착오도 할 수 있고 뭐 재수도 할 수 있고 뭐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해서 특히 고3 대학 1학년 사이에 다 이해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주 여유 있게 대학을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물론 일반 고등학생들은 이거 읽어보고 이해 못했다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등학생 입장에서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대학교 이공계 대학교 1학년이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모르면 학년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요거를 이해한 청소년들은 예를 들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유근이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해한 것처럼 보였어요. 더 어려운 책도 보러 다녔거든요. 지도를 받으러. 만일 저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봤는데 거의 다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타고난 겁니다. 이공계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생활이 어렵거나 집이 어렵거나 어렵더라도 묵묵히 참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공계 좋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혹시 조금 자기 생활이 어렵거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버티세요. 여러분 금방 30대고 금방 40대입니다. 특히 고3 이런 걸 다 이해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보기 전에 한번 싹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수능 문제하고 많이 겹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속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속도는 영어로 velocity라고 하죠. 그래서 V, 그러면 흔히 V로 써요. 근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를 뭐 2초에 지나갔다. 그럼 속도는 초당 50m를 간 거니까 50m/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델타 x, 델타 t라고 나타내요. x는 거리를 말하고 t는 시간을 말하죠. t는 타임이죠, 그죠? 거리는 이제 1차원일 경우는 x, 2차원일 경우에는 xy, 3차원일 경우에는 xyz를 쓰는 거죠. 그런데 흔히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델타는 뭘까요? 델타는 이건 뭐냐면 간격을 말하죠. 간격. 그래서 괜히 이런 거 보고 글자 보고 이렇게 아이고 어렵다고 얼면 안 되죠. 델타는 간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V를 물리에서 얘기할 때는 이 측정 시간이 짧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대전 나들목을 2시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3시에 천안 나들목을 지나갔어요. 그럼 1시간 동안 버스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 의미가 없죠. 어디 청원 나들목 지나갈 때는 버스가 잠깐 섰을 수도 있고 앞에 차가 밀려서, 또 어디에서는 막 굉장히 빨리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속도만 나오는 거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버스의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 버스가 지나갈 때 짧은 시간 동안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시간이 뭐 1시간 간격, 10분 간격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적어도 한 뭐 1초 간격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속도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측정한 델타 x, 델타 t. 사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 거기 없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측정한 델타 x 나누기 델타 t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될까요?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 이 측정하는 시간 간격을 델타 t를 즉 델타 t가 0으로 가는 어떤 그 극한에서의 델타 x, 델타 t예요. 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한국말로 한 거고, 이건 내가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괜히 이렇게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간다는 말은 가능한 한 짧게 간다는 소리죠. 1초보다는 0.5초, 0.5초보다는 0.3초, 0.1초, 참 짧아져야 되는 거지. 그 델타 t로 가는 극한, 어떤 그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리밋이라고 해요. 리밋.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그 극한에서의 그것이 바로 속도, v다. 다 알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글로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접근할 때 델타 x, 델타 t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딱 설명하면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뭐 어렵겠다 안 듣겠다 할지 몰라도 자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쳤어요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측정한 거리 나누기 시간을 물리에서 속도라고 한다. 시간 간격이 짧아야 속도라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의 델타 x, 델타 t를 말한다. 그걸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극한이 0으로 리밋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밋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LIL만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델타 t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알았죠?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럼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이거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됐을 때 T1이라고 합시다. T1이 있을 때 물체가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X1 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T2, 시간이 T2가 됐을 때 물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물체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시간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시간은. 시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축을 그렸으니까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T1일 때는 여기 X1에 있었고 T2에 있을 때는 X2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간축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물체가 여기서 원점을 출발해서 가는데 T1이 됐을 때 여기 있었고 T2가 됐을 때 여기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X축만 그려놓으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다 시간축을 그려서 이렇게 여기 일치하는 쪽을 같이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해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시간 T1일 때는 X1이고 T2가 있을 때는 X6이 있었다. 즉 이 T하고 이 시기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시간은 지금 여기서 관측한 사람이 직접 한 그 사람이 고유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X축, T축 있을 때 그래프가 아무리 그려져도 이 사람은 사실 X축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안 보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XY축
Y축에서 어떤 물체가 이동하면 이건 진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S자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가 T면은 이건 이런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Y축에서 빨리 갔다가 이건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그 운동을 기술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건 뭐 이해 못해서 했었고요.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그런데 이 델타 T가 뭐예요 지금? 델타 T는 T2 빼기 T1이죠. T2가 값이 크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측정 그 시간 간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0으로 보내야 이 속도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이 T2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물론 T1이 가까이 가도 되지만 편의상 T2를 자꾸 점점 T1으로 이렇게 접근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은 T2가 T1으로 접근한다는 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네, 꼭 한 가지 경우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T2가 T1에 접근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 시간 간격이 0으로 간다고 생각해도 되고 다 같은 거죠. 개념상. 그럼 이것도 이쪽 값도 따라서 내려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재는 시간이 짧을 때 이것이 바로 속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가 지금 여태 설명한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갖다가 매번 저렇게 장황하게 써도 귀찮으니까 dx, dt라고 써요.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항상 리미트에 델타가 0으로 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것의 델타. 델타가 0으로 가는 델타의 리밋을 d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냥. 이게 약속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고 요거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불러요. 미분. 예, 미분은 왜? 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잘게 쪼갠다. 원래 한자 자체도 잘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어떤 물리량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게 뭐냐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간격을 짧게 해서 거리를 시간 나누는 건데 이걸 수학에서 dx, dt라고 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꼭 x하고 t의 경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리미트 뭐 델타 x가 나오는 걸 수도 있죠. 델타 x, 델타 y, 델타 x는 dy, dx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a, b면 a, b, b면 돼요. 다만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가는 것이 d로만 바뀌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제 속도나 가속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극한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수학적 기술이 뭐냐면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예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되냐 요걸 처리하는 그 기술이 바로 이제 물리학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학 분야에서 미분을 잘하는 바로 이 공식을 처리할 줄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 fx라고 하는 이 x의 함수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는 6가지 경우만 하면 돼요. 자, 정함수가 있고요. 정함수가 있고 분수함수가 있죠. 무리함수가 있죠. 생각함수가 있죠. 지수함수 있죠. 로그함수 있죠. 6가지 경우는 다 함수마다 다루는 테크닉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초월함수. 그래서 이 함수별로 다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럼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극한을 구하는 기술. 이 극한을 구하는 기술이 바로 지금 물리학에서 필요한 수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제일 쉬운 경우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 어떻게 돼요? x가 1로 가니까 이거 x가 예를 들어서 3일 때는 5가 되죠. 3일 때는 5가 되는데 1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 x가 뭐 2.5면은 4.5가 되는 거고 x가 이 1.5면은 2.5가 3.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1에 가까이 간단 말이죠. x가 그러니까 1.5, 1.2, 1.1, 1.01 뭐 하다가 1이 되면은 결국 이게 뭐가 되겠어요? 1이 되니까 3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이건 굉장히 쉬운 경우죠. 그러니까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의 한계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 쉬우면 좋게요. 그죠? 조금 이제 어려운 거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h가 0으로 갈 때, 뭐가 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h에 x 플러스 x 제곱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h가 0으로 가면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해도 나중에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나중에 두고두고 속색이에요. 예를 들면 천체 물리학에서는 블랙홀 표면에서는 분모가 0으로 가요. 그 좌표가. 그래서 분자가 이제 막 발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에서의 그 좌표 시간은 막 무한대로 발산한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 그냥 전개하면 되죠, 뭐. 예.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을 실력 정도 되면 저 금방 이제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 빼기 x제곱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x제곱 없어지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h를 다 나눠야 되죠. 예. 그래서 h를 나누게 되니까 h는 0으로 가지만 어쨌든 h를 다 나눠지니까 여기가 2x 플러스 h가 되네요. 근데 h가 또 0으로 가니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x, 2x가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x 플러스 h의 n승에 자, 이건 뭐가 되냐면요 nx n-1이 돼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3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3이면 여러분들 뭐 이 정도 다 알겠죠? 3x 제곱 h 플러스 3x h 제곱 h 3승이 되고 뒤에 x 3승이 오는데 얘랑 없어지고 위에처럼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여기 n이 3이면 여기 뭐가 돼요? n이 3이면 대충 해봐도 3x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n이 3이고 3 빼기 1은 2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재밌는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임의로 y가 fx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 x가 있고 여기 y가 있어요. 그럼 y가 이제 뭐 무슨 합수인지 모르는데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값을 우리가 x를 딱 잡아봐요.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값을 x 플러스 h라고 해봐요. 나중에 h는 항상 0으로 우리가 보낼 걸 0도에 두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은 뭐예요? 요 값은 fx고 요 값은 fx 플러스 h가 되겠죠? 네, 그러면 y를 x로 미분해보자 되죠? y를 x로 미분하면은 이건 이제 y는 fx니까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y 다시라 그래요. 그냥 한 번 미분하면 그냥 y 다시라 그래 나중에. 근데 요거는 지금 그럼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극한의 수학에서 h를 0으로 보내죠. h를 0으로 보내고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가 가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그래서 여기서 결국 보면 f를 미분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쓰게 돼요.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건 완전히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h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옆에 이 정보로부터 뭐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x 제곱을 미분했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아까 공식에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것이 저 x 제곱을 미분한 이 방정식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fx가 지금 제곱이니까 이걸 미분한 거는 여기 결과가 나와 있네. 2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쪽에서 x n승을 미분한 것은 n의 x에 n-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저 미분을 배워서 뭐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이죠. 그래서 자, 일단 물리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가장 기초적인 그 미분식들을 살펴볼까요? 한 가지 더 추가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상수, C가 상수예요. 상수를 미분하면 뭘까요? 나오겠죠. 상수는 뭘 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수 빼기 상수가 되니까 여기서 상수 빼기 상수가 되니까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세 가지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느냐? 지금 이걸 잘 보면은 지금 요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h분의 즉 요게 h죠 지금. 요거에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이거죠. 여기 분자고 요것이 분자고 분모인데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점점 가까이 가면은 점점 가까이 막 가게 되면 이 선이 결국은 요 점에서의 그 접선이 돼요. 이 접선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거 보면은 함수 fx 상의 점 x1 y1 있겠죠. y1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뭐냐? f 다시 x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저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저거예요. 이 정도는 다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수학이라는 걸 이렇게 눈으로만 봐가지고 그러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 강의 자체가 개념만 좀 요점 정리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연습을 해서 계속 익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 하나 합시다. y는 x 제곱의 접선 중에서 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게 뭐냐 이거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제곱 뭐 그래프 다 알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자, 근데 이 접선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접선 중에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 즉 여기서 이렇게 y는 x제곱에 이 접하는 그 직선 우리가 이걸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요거 구하야 돼요. 방정식. 요거 구해보라 됩니다. 자, 그러면 중학생은 당연히 못하죠. 중학생은 못하고 바로 이제 이거 미분을 알면 이제 현재 이게 뭐예요? y는 fx가 x제곱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은 y-는 f-x는 2x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2x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바로 fx 상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f-의 x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즉 m은 뭐죠? m은
m은 f 다시 x가 뭔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네. m은 벌써. 자, 이거 중학생이 하는 거죠. x제곱은 mx 플러스 n인 거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사실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저 뭐면 돼요? 판별식이 0이면 접하는 거잖아. 이거 그 중학교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이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m이 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뭐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바로 이 접선의 그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쓰죠. 여기 마이너스가 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자유롭게 이걸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이제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또 시간이 있고 이쪽에 x일 경우에는 x가 뭐 이렇게 t 함수란 말이죠. 그럼 물리에서 이제 운동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게 간 거리가, 여기는 거리가 막 신나게 늘어나고, 이렇게 막 늘어난다는 얘기는 여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리가 확 줄어들고 갑자기 늘어나지 않으면 속도가 확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가 또 거리가 막 늘어난다는 것은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보면은 이 기울기가 여기서 이 곡선의 기울기가 이게 속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속도가 여기서 기울기가 전선이 이렇게 되니까 속도가 확 죽었다가 다시 또 속도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따라오지 말아요. 우리가 함수 xt 상에서 그 상의 점이 t1, x1이 있겠죠. 거기에서의 그 접선 기울기는 바로 지금 내가 물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접선 기울기가 물리에서는 속도죠, 속도. 그 속도는 바로 x 다시 t1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속도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델타 t였는데 이걸 dx, dt 쓴다 했잖아요. x가 t0 빼기 4t 이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딱 보면 뭐 이 정도야. 한 번에 알죠? 0, 4를 만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0, 4를 t축과 만나니까. 그러면 이물체는 지금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 시간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점을 출발한다고 칩시다. 원점을 출발한다 치면은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천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운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이 바로 이건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자, x는 이 그래프 여기가 값이 뭘까요? 그냥 금방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t-2제곱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당연히 2겠죠, 그죠? 네. 2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꼭지점에. 자, 그런데 그러면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 x 이거는 x 도트라고 해요. 다트라고 해서 DOT 점으로 나타내요. 시간에 대한 미분은 다른 미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점으로 나타내요. 네. 그래서 자, 이걸 염두에 두시면 x 도트는 t제곱은 아까 x제곱 미분하면 2x 했으니까 여기 2t가 되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4t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x 도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t, x,
이런 x 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0, 2, 3, 4, 5 이렇게 쭉 간다 봅시다.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x는 뭐 x가 0이죠. t가 0일 때는 0이죠. t가 1일 때는 분위기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3이지 뭐.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3이 되고 2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됐다가 마이너스 3이 됐다가 0이 됐다가 그다음 5일 때는 25 빼기 20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5를 지나는 거죠, 얘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는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미리 계산 안 해봐도 미리 아는 게 여기는 0이겠네, 속도가. 왜냐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접선이 0이니까. 이건 미리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x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죠, 그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뭐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속도는 여기서 보면은 x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하나 비워놨어요. 왜냐면 이제 가속도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가속도라는 건 뭐냐? 가속도라는 건 아까 저런 건데, 자, 가속도는 우리가 A로 나타내요. 엑셀러레이션이라고. 근데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속됐다는 말은 속도가 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근데 그것도 긴 시간 동안 속도가 바뀌면 안 되고 짧은 시간 동안 바뀌어야 그걸 측정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속도의 변화를 이 시간의 변화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dv dt가 돼요. dv dt가 되니까 v가 뭔데? x 도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미을 하니까 이건 더블 다시라고 해요. 점을 두 번 찍으면 돼요. 그래서 A는 가속도는 뭐야? x 땡땡이에요. x 땡땡. 네. 그러면 x 땡땡이 뭔데? 여기서는 x 땡땡은 이건 2죠. 뭐.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2t는 2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나 다 이해해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왜 가속도는 어디고 다 2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재나, 여기서 재나, 여기서 재나, 여기서 재나, 어디서 재나 가속도는 다 2야. 네. 왜 그러냐?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어떤 물체가 이쪽에서 잘 설명 잘 들어요. 물체가 이렇게 가요. 간격이 멀다는 거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감속됐다가 여기 와서 거의 정지한 것처럼 보이다가 나가는 거죠. 이런 운동을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근데 그 운동을 생각하려면 이제 그가 이렇게 그리는 게 여기 속도가 좀 짧아 감속되니까 점점 감속됐다가 어느 지점까지 오는 거죠. 이런 운동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체가 오고 있는데 미는 거야 이쪽으로 힘으로 오고 있는데 그만하고 미는 거야 이렇게 미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것처럼 점점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계속 미니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순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물체가 이렇게 오면은 저쪽에 물체가 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그만하 밀어다가 정지시킨단 말이에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힘이 작용하면은 이렇게 해서 점점 섰다가 여기 이 순간에 힘이 작용해야 하네요. 작용해야 돼요. 작용 안 하면 여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쭉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힘이 작용 안 하면 이따가 물체가 정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더 갔다는 얘기는 정지한 순간에도 계속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서 산 다음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F는 NA.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 force, 힘은 질량, mass 곱하기 가속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물체가 이렇게 왔다가 방향을 바꿔서 가는 동안에 힘이 계속 작용했죠. 그죠? 요점이라고 해서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올 때 여기서 계속 밀었단 말이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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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시 또 밀었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더 빨라지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X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가는 동안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 거예요. 계속 작용한 거죠. 같은 값은 어디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잠깐 쓴 것처럼 보인 이 순간에도 가속도는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F는 ma인데 만약 가속도가 0이면 가속도가 0이면 힘도 0이죠. M이 0인 경우는 없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A가 0이면 F가 0인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한 번도 0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힘이 계속 작용했다는 얘기죠. 수학적으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이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봐요.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늘로 돌을 던졌을 때 물체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 경우는 우리 눈이 이렇게 보이니까 XY 그래프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물체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이 점에서는 계속 뭐가 잡아당긴 거죠. 밑으로 미는 거죠. 밑으로 미는 거라고. 밑으로 미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중력이야, 중력. 그 중력이고 어떤 가속도로 밀었느냐, 그 중력 가속도예요. 네. 그 중력이 뭐 이렇죠? 힘이잖아, 힘. 그러니까 중력은 힘인 거고 계속 미는 게 중력 가속도예요. 내 몸무게는 뭐야? 중력은 중력. 내 몸무게 바닥을 밀고 있잖아. 힘의 힘.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올라갔다 야구에서 딱 플라이볼을 쳤을 때 이렇게 운동할 때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지 않을 때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개념이 분명해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물리학에서는 A가 0이면 F는 0이에요. A가 0이 아니면 F는 0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물체가 힘을 안 받으면 가속도가 없는 거고, 물체가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기는 거고, 꼭 기억하세요. 바로 뭐 이게 뭐 관성의 법칙이지 뭐, 그죠?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그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지. 가속도가 0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x dt였고요. 여기는 뭐예요? dvdt였죠. 그러니까 v 더트죠. 근데 이거는 x를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시간이 있고 이쪽이 거리면은 여기 이렇게 요 변화율이 즉 이 속도는 바로 여기 접선인 거죠. 요 기울기인 거죠. 한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속도의 변화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요 기울기 자체가 바로 이제 가속도인 거죠. 즉 이걸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속도는 그 거리의 변화율이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적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함수가 fx가 있는데 fx를 미분하면 f-x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 과정이 이제 적분이라고 해요, 적분. 그러니까 미분은 우리가 아까 잘게 남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적분은 잘게 남은 거를 쌓아가는 거예요. 한자도 이렇게
싸울 적자를 써요. 네. 그래서 적분은 이제 반대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의 f-x dx는 fx가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얘를 적분하면 기호를 써요. 인테그랄 f-x dx가 바로 fx가 되는 거예요. 여기 상수는 뭐 있거나 말거나 뭐 상관이 없어요. 상수는 미분하면 이쪽은 미분할 때는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애들 말로 깍두기처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적분 공식을 좀 하나 해볼까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뭐. 아니 이걸 쓸 때 xn dx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이렇게 나와서 분모랑 없어지고 xn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 부정적분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부정적분이라고. 그다음 정적분은 예를 들어서 이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걸 a, b라고 이렇게 적고 f, b에서 fa를 빼주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그 부정적분의 정의죠. 그래서 부정적분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x가 있고 그 y가 있을 때 y는 fx라는 어떤 그 곡선이 있으면 a로부터 b까지 요 면적 요 s가 바로 저 정적분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참 별 재밌는 게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xy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y는 x로 있는데 이 면적이 얼마냐? 여기 원점에서부터 1까지 그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알기 때문에 이게 쉽죠. x는 0에서 1까지 x제곱 dx가 바로 답인 거죠. 그럼 이 공식이 있으니까 이거 뭡니까? 3분의 x 3승 0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것이 3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인데 여기 약간 꼭 패였으니까 3분의 1일 것 같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적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v가 x니까 x는 인테그랄 v의 dt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v가 2t-1이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주어져 있어요. vt가 2t-x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이동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는 인테그랄 v dt니까 2t-1의 dt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t제곱 빼기 6t 플러스 c. x는 저런 이차함수를 그리게 되죠. xt 그래프에서. 만일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면 c는 0이 되는 거죠. c는 그냥 조절하는 상수니까. 네. 그래서 x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만일 c가 0이면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럼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t가 이렇게 x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고 원점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x축상에서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v가 주어지면 이렇게 운동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서 플러스 c는 이제 이 그래프 전체를 올렸다 내렸다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편의상 지금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했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정함수 경우를 정리해 줬어요. 근데 뭐 수학에 정함수만 있나요? 또 뭐 분수함수도 있고 무리함수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거 운동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오늘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fx는 자 수학을 이제 또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또 물리로 갑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수를 갖다 미분하면 뭔가. 그 다음에 xn승을 미분하면 nx 얼마였습니다. 뭐 그런 공식들도 이거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분수함수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분수함수, 물리함수 이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면 되죠. 뭐. 네.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거는 루트 x분의 1 자, 한번 볼까요? 그럴까? 이 미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h가 나갈 때 h분의 x 플러스 h 이렇게 되죠. 공식을 대입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싹 통분해 볼까요? 리미트 h가 나갈 때 h, x 플러스 h 자, 통일하면은 위는 뭐가 됩니까? x 빼기 x가 h가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는 저 마이너스 h만 남죠. 그러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h만 남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h가 하고 가니까 자, 아까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요. 자, 루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건 뭐, 여러분들, 고등학생 봐야 된다. 자, 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에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루트 x 플러스 h 빼기 s죠. 네. h가 0으로 가는데, 이거 뭐 분모도 0으로 가니까 큰일 났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 다들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거 딱 보면 다 알아요. 이거 플러스 되는 걸 곱해줘야지. 분모 분자를 뭘 곱해줘야 돼요? 저거 플러스 곱해줘야 돼요. 즉,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 이거 위아래 곱해주는 거예요. 위에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그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잖아. 그렇죠? 또 h만 남네?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거 없어질 거고, h 없어질 거고, h 0으로 가니까, 루트 x가 두 개네, 밑에.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x분의 1.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분수함수, 뭐, 무리함수, 뭐, 별로 꼭 안 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공식 하나, 꼭 하나 해봐야 돼. 뭘 해야 돼? 리미트 x라는 것도 이거 꼭 알아야지. 자, 여러분들 이런 뜻이죠.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들한테 장난 삼아서 1, 2, 3, 4를 이렇게 써주고 y는 sin x 그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못 그리더라고. y는 sin x를 못 그리다고 그러잖아.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이거 3.14가 이거 파이죠, 얘가. 이거 파이니까 최대값이 1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네, 이거 3.14인 거죠, 이거. 수학 시간에 맨날 그냥 이렇게 그 파이 이렇게 써보니까 이 파이가 3.14라고 모르더라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y는 x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1, 2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사인 그래프는 y는 x 그래프 밑에 있어요. x가 0보다 클 때는 이 사인 값은 항상 y는 x보다 작아. 무슨 말이에요 지금? x가 양수이면 x는 사인 값은 항상 커요. 그러니까 0이 되면은 둘이 점점 같아진단 말이에요. x가 0으로 가면은 점점 두 값이 같아지는데 그래도 항상 x가 먼저 x는 커요. 절대 부등식이에요. x 양수일 때.
꼭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접근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에서 소거법으로 사인 0.1 누르잖아? 그럼 보나마나 0.099 이렇게 나와. 둘이 같아지긴 하는데 0이 가까워지면 0.01은 0이 굉장히 가까운 숫자죠. 가까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요 x 값이 사인 값보다 조금 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사인은 쉬워요. 네. 자, 이런 하나 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2x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여기가 2x가 돼야 0으로 가니까 위에도 2를 곱해줘야죠. 그 얘는 1로 가는 거지. 얘는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만 되니까 얘는 1로 가는 거야.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알고도 우리가 사인 미분은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초월함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를 또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는 끝이야, 그러면. 자, 그럼 사인 x 미분은 뭐예요? 리미트 x가 들어갈 때 x는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더 복잡한 공식 쓰면 오히려 이거 간단해지는데 공식 중에 제일 쉬운 거 씁시다. 어떤 공식이 있어요? 사인 알파 플러스 델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게 공식 중에 제일 쉬운 공식이야.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다 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x 코사인 h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h 곱하기 사인 x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정리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정리하면 될까? 일단 여기 h하고 사인 h가 여기 1로 가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거 h분의 코사인 x 사인 h 얘는 이제 h가 0으로 갈 때 1로 가는 거잖아. 얘는 일단 앞으로 하나 모셔놓고 나머지가 뭐예요? h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돼? 사인 x를 묶이네? 사인 x를 묶이고 그 다음 뒤는 h의 코사인 뭐 이상하죠? 그렇지? h가 나와야지. 자, 그럼 앞에 거는 지금 요 식이 요 항이 이런 거죠. 가운데 항이 이런 거고 그 얘는 여기 1로 가니까 여기 뭐요? 그냥 코사인 x는 뭐 코사인 x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뒤항이 보나마나 없어져요. 자, 뒤항 어떻게 없애면 될까요? 자, h가 0으로 가니까 저것도 뭔가 또 바꿔줘야죠. 어떻게 바꿔줘야 돼? 그냥 하고 싶어야 돼.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여러분 막 그 느낌이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더하기 2라는 거를 위아래 곱해줘야지. 그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돼? 분모는 코사인 h 더하기 1이 되고 위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h가 되죠? 네, 뭐 이 정도 따라와야죠. 네. 코사인 x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이게 이제 1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코사인 h 플러스 1에 하나 나왔으니까 사인 x 사인 하나 남았죠. h 남았죠.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은 얘는 1로 가고 그다음 여기는 코사인 h니까 코사인은 0이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2로 가죠. 분모가 1로 가도 사인 h가 0으로 가니까 여기 다 0으로 가는 거죠. 1로 가고 0으로 가니까 결국에 다 없어지는 거죠. 뭐만 남아? 코사인 x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돼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그냥 사인 X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 요거 응용한 문제 하나만 하고서 오늘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를 하고 보느냐. X가 sin T라는 걸 한다. X가 sin T. 자, 이런 걸 하는데 이 물체를 기술해봐라. X가 sin T를 한다. 그럼 뭐 일단 늘 하던 대로 해야죠. V는 뭐 X니까 코사인 T죠. 사인 미분은 코사인이라고 그랬지. A는 뭐야? 그걸 미분하니까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사인 T가 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돼? T가 X니까 X가 사인 T는 이런 그래프가 된 거죠. 근데 넓적하다고 그랬죠. 최대값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이거 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운동은 뭐냐면 x가 0일 때 이거는 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해보면 돼? 자, 또 대입 쭉 해봐야죠. t x v a 자 t가 0이면 t가 0이면은 x는 0이죠. x 0이잖아. t가 0이면 사인 0이죠. 근데 v는 t가 0이면 코사인 0이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a는 0이네. 사인이니까. 자,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물체는 x가 사인 t라고 하는 것은 이 x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0일 때는 지금 t가 0일 때는 1이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v가 1이니까 가고 있다고 가고. 알았죠? 네. 그 다음에 t가 4분의 파이면 아니 1초가 안 되는 거죠. 왜 괜히 뭐 1초, 2초랑 이렇게 할까? 사인 함수니까 좀 계산하기 쉬운 거 주는 거지.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t가 4분의 파이면은 저 루트 2분의 1이지? 루트 2분의 1. 네. 그 다음 v는 뭐야? 루트 2분의 1이네? t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네. 그죠? 무슨 뜻이죠? 좀 기다려보세요. 자, t가 1이면 x는 뭐가 돼요? 사인 1이죠. 사인 1을 하니까 좀 이상하지? 뭐 이상해요? 여기 1, 2, 3이면은 요가 없이 사인 1이죠. 네. 하나도 안 이상해요. 네.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돼? 코사인 1이지. 그 다음 a는 마이너스 사인 1이죠. 그 다음 또 쭉 대입해 봅시다. 자, 2분의 파이 직각일 때는 여기 t가 있을 때는 x는 뭐가 돼요? x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0이지. 그 다음에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t가 2면은 사인 2, 코사인 2, 마이너스 사인 2. 파이면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1. 자,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0이면은 이때는 속도가 플러스 1이야. 얘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t가 여기일 때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4분의 파이일 때도 지금 루트 2분 1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 도착하는 순간 속도가 0일 거 아니야.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가서 여기 딱 정지할 때는 속도가 0일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재야? 2분의 파일 때. 그러니까 t가 2분의 파일 때는 물체는 도달하지만 속도가 멈추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출발할 때는 빠른 속도로 가다가 여기 가서 끼익 해서 브레이크 밟고 쓰는 거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내려오는 거지 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가속도예요. 이게 왜 왕복 운동을 하겠어요? 이게 양쪽을 밀어서 그렇다고. 이쪽으로 물체가 원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쪽으로 막 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끼익 섰다가 다시 또 밀려서 이리 와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거리는 또 이쪽으로 민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미니까 또 끼익 섰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이리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어? 가속도를 보면 알 수 있죠. 해봐봐. A가 원점을 이럴 때 힘이 작용 안 해요. 여기는 힘이 이제 막 이렇게 양쪽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다 보니까 이때 힘이 작용 안 할 때야. 근데 플러스로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A가 뭐야? A가
A가 뭔데? 힘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다 질량을 곱하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가 계속 마이너스 방향 파이가 될 때까지, 즉 이래 갔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이게 파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쪽으로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 다음 이쪽으로 그래프가 오면은 A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됐다 A가.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단진동인데,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걸 단진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운동은 힘이 이렇게 교대로 작용하는 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다룰 줄 알면 이제 비로소 이 단진동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벡터 개념만 생기면, 그동안 여러분이 하는 건 다 1차원 운동이잖아. 1차원은 직선상 운동이란 말이에요. X축상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벡터 개념을 배우게 되면 이제 2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알아야 제 책 뭐 우주를 죽이는 지름길이라든가, 이제 그 책은 절판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송유근 따라잡기라든가 이런 책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